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포인트 판매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판매점이라는 건 도매 또는 소매 이런 관련돼서 뭔가 판매하시는 분이겠죠. 과일을 파실 수도 있고 철물을 판매하실 수도 있고 옷을 판매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판매 행위를 하는 업종에 있어서 노무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이겠죠.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과 항상 업무 첫날 전에는 꼭 써야 된다. 최소한 출근한 첫날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근로계약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근무 첫날, 최소한 근무 첫날에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직이 빈번하다 보니까 3개월 후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4대 보험은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 4대 보험은 관행대로 처리를 하시더라도 계약서만큼은 반드시 첫날 꼭 쓰시는 걸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직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 준수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그냥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고 거기서 시급이 얼마니까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든 최저임금은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하면 6일치, 6일 일한다고 하면 7일치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일주일에 3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1.5배 가산이 된 이 모든 금액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야지 합법적인 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최저임금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을 하시고 최저임금 이상 줄 수 있게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제 유튜브 안에 최저임금 관련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생이죠. 단기간 또는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계약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휴수당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당이 5만 원인 분이 있다. 여기서 5일을 한다. 그러면 5, 25, 25만 원을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치 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30시간 분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생 관련해서는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 전에 아르바이트생 관리 관련돼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무 시간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52시간,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에서 일주 52시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총 6일이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52시간 관련해서는 제가 2021년 개정법 관련해서 좀 설명드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 단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4명이다, 3명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일주일에 52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52시간을 좀 준수하실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관련해서 이제 이 판매점이다 보니까요. 이 근무 시간이라는 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서 휴게 시간 제외한 요 시간이 근무 시간이 되는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이 놀고 있는 시간이 이게 근무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근무 시간이 아닌 게 10시간 근무 중에 한 3, 4시간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논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저임금 할 때 그런 거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근무 시간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대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거는 근로자 때문은 아닌 거죠. 물론 근로자들이 열심히 해서 손님이 많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동법적으로는 그건 대기 시간이라고 보고요. 근무 시간으로 해당이 됩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건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손님이면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근무 시간이니까 감안하셔서 근무 시간 52시간 따지실 때 그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대기 시간도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장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하시더라도 근로자 수가 4명인 경우랑 5명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 액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주일에 50시간을 하더라도 가산수당 1.5가 붙으면 임금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안 넘게 관리를 한다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인건비 차원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휴가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연차 휴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휴가를 가면 땜빵 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휴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갔다 그러면 연차 휴가를 못 간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있죠. 2021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5명이 넘는다 그러면 한글날이라든가 성탄절날 일을 하게 되면 그날 1.5배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5명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0.5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휴일날 일을 하시게 되면 원래 월급에 15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감안하셔서 공휴일날 만약에 일을 하게 되신다 그러면 그 대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날 일을 하시면 평일날 하루를 쉬게 해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원래 근무날을 휴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휴일 대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0명은 안 되는데 5명은 넘는 판매점이다라고 하시면 요 관공서 공휴일을 2021년 중에 조금 해결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따져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를 할지 아니면 공휴일날 문을 닫을지. 근데 사실 판매점은 그날이 대목이라서 닫기는 쉽진 않으실 거고 방법을 조금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관공서 공휴일 관련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휴일 대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해고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뭘 훔치거나 일부러 불을 낸다거나 해서 누가 봐도 이거 감방갈 죄다 라고 하는 게 아니시고 업무를 좀 못한다거나 융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상황 정도라고 하시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해고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네, 거의 인정받기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법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라고 해서 해고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판매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영상들이랑 계속 이제 겹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생 관리라든가 최저임금 관리라든가 52시간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 휴일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영상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